안녕하십니까. 두드림TV 최현민입니다. 얼마 전 27%의 시청률로 스카이캐슬이 종영을 했습니다. 종영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 한 달 사이에 대치동 학원가에선 좀 색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전에는 거의 다 학원 위주로 이제 많은 간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시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 되니까요. 훨씬 더 이제 공식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컨설팅 업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시 컨설팅에 대한 허와 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이런 입시 컨설팅 업무를 해온 적이 있었고, 저는 개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해온 적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한 그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입시 컨설팅은 거의 준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저도 스카이캐슬 재미있게 봤지만 좀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종이라든가 그 학종 대비에 대한 컨설팅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후속 기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형태에서 뭐 700만 원이네, 1000만 원이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혹은 그러한 코디네이터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런 코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디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은, 학생 스스로도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코디란 명칭 하에 약간 그 급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유도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코디의 실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입시 코디가 있습니다. 그 입시 코디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상담부터 진로 진단,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지원, 봉사활동 연결,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학종과 관련된 건요,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했던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죠. 그냥 무조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기록이 돼야죠. 결국 대학에서 평가는 기록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학교에 대한 외부 활동은 결코 선호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은 학교장이 허가한 외부 활동 거의 없습니다. 외부 대회나 올림피아드 대회도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허가되지 않는 외부 활동은 절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써달라고 해봤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버지랑 같이 어떠한 학술지에 투고를 해서 그러한 학술적인 역량이라든가 지식을 기르게 됐다. 이거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걸 보면요, 혹은 이 평가위원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을 줄로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학생 수준에서 혹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대를 벗어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지워버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예 지워서 실제 평가위원들이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혹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시 컨설턴트들이 진단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뭔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분명히 그게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건 뭐랄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진단. 진로 진단은요, 따로 공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로 진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해본 홀랜드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성향적인 측면에서 MBT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는 진로 결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뭐 홀랜드 검사를 하면 뭐 내가 검사를 했더니 이쪽 분야가 높게 나와서 나는 이걸 하면 좋겠다. 이걸 믿으면 안 되십니다.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직업 지도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이면 이러한 성향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문항이나 진단 도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적성 검사라는 걸 해봤는데요. 제 적성의 1위가 농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적성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 계열이 높다라는 건 이런 생물 계열이나 수학 계열 자체의 점수가 높게 되면 농업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진단이 나오면 순식간에 이걸 딱 듣고 생각하고 나 이쪽이 맞나 보다라고 동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진단은 그렇게 좋은 진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이나 코리아넷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입시 컨설턴트나 컨설팅 하는 분들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섭외하고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한, 학교 내 활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회봉사야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이제 허가를 받고 연결을 하면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기록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전화 몇 통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돌려보시면 순식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시 컨설턴트들이 하는 건 진로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구체성 있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사회봉사에 대한 연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단은 무료로 가능하고 전공에 관련된 부분과 사회봉사는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설계 과정 따위는 어차피 평가위원이 보면요, 순식간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결과 혹은 그 수준의 결과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입시 컨설팅에 흔들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드림TV에서는요, 이러한 현실적인 입시 컨설팅 제도에서 시행되는 혹은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게, 의지만 있으시면, 방법만 알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한 측면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될 입시 컨설팅 과정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